들리시나요? 껍질이 바삭바삭해가지고 와, 다 된 것 같은데요, 느낌이. 오, 컬러 보세요. 골드 브라운, 완전한 골드 브라운. 약간 그 닭 특유의 잡내가 아직 남아있어요. 약간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여러분, 치킨 좋아하시죠? 정말 많은 분들이 치킨도 좋아하시고 특히 닭고기를 굉장히 좋아하시는데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바삭한 껍질과 촉촉한 속살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닭 다리살 요리를 완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닭고기를 굉장히 좋아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꼭 먹는 것 같습니다. 치킨이나 뭐 닭볶음탕 이런 거 말고도 닭을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그 방법을 오늘 알려드리려고 왔으니까 꼭 시청하시고요. 오늘 영상은 닭다리살을 이용해서 정말 껍질이 바삭바삭하게 구울 건데 일반적인 많은 분들이 굽는 방식을 보여드릴 거고 전문적인 셰프의 테크닉으로 굽는 닭다리살 굽는 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닭다리살을 구울 때마다 껍질이 눅눅해지거나 고기가 퍽퍽해지는 경험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어느 날 특별한 방법을 시도해본 후로는 매번 완벽한 닭다리살 구이를 만들 수 있었답니다. 여러분들도 이 비법을 아시게 되면 더 이상 실패하지 않으실 거니까요.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보시고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국내산 닭다리살을 이용했는데요. 인터넷 배송으로도 집까지 바로 오니까 재료 준비하시는데 어려운 점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하시는 방법으로 소금으로 가볍게 밑간을 하고요. 많은 분들이 바로 이 상태에서 구우시죠. 오일 조금 넣고요. 달궈졌으면 닭 껍질을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구우시죠, 많이들. 많은 분들이 지금 굽는 방법으로 붓고 있는데 이 방법이 틀렸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소금만 뿌려서 다리살을 익히게 되면 살짝 뭐랄까요, 닭이 갖고 있는 비린내 같은 것도 그대로 보관을 한 상태로 굽는 거라서 맛이 너무 나쁘다는 아니겠지만 고급스러운 맛은 없죠. 닭 같은 경우도 정말 잘 구우면 소고기보다 훨씬 더 맛있거든요. 지금 색깔이 노릇노릇하게 잘 나오고 있네요. 보이시죠? 노릇노릇하게. 강불로 익혀버리면 겉만 타고 안은 안 익으니까 되도록이면 중불을 이용해서 하시는 게 좋아요. 닭은 덜 익혀 먹으면 살모넬라균도 있을 수 있고 좋지 않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다 익혀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중불로 천천히 익히시는 게 좋아요. 지금도 보시면 제가 앞뒤로 많이 뒤집다 보니까 천천히 갈색빛이 나오고 있죠. 기름도 살짝 묻혀가지고 구워주셔야 좀 바삭해집니다, 껍질이. 자, 이 뒤쪽도 이렇게 보시면 갈색빛으로 잘 익었죠. 다 된 것 같으니까 꺼내 볼게요. 자, 이렇게 잘 구워졌는데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근데 이렇게 구웠을 때 살짝 그 비린내가 올라오거든요. 닭 잡내라고 하죠. 그래도 잘 구워졌으니까 지금 단면 보여드릴게요. 단면 정말 잘 익었죠. 지금 육즙을 보관하면서 잘 익혀졌거든요. 근데 지금 옆에 보시면 이렇게 스멀스멀 육즙이 나오고 있어요. 닭에서 보관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구울 때 이렇게 구우실 거예요, 아마.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어요. 굉장히 신선한 국내산 닭을 사용을 했고 소금 간을 충분히 했다 보니까 간도 잘 맞고요. 너무 맛있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잘 익히기도 했고. 근데 이렇게 일반적으로 구워 먹어도 닭은 진짜 맛있잖아요. 근데 약간 좀 섭섭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모자란 점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모자란 점이라는 게 우선 저희도 치킨 같은 거 먹다 보면 어느 순간 기름이 팍 터지면서 비린내가 나서 약간 비위상할 때 있잖아요. 근데 얘도 약간 그 닭 특유의 잡내가 아직 남아있어요. 그리고 껍질 부분도 약간 더 바삭하게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약간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제가 이번에는 셰프들의 테크닉으로 닭을 굽는 법을 한번 재료 준비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닭 준비했고요. 동일한 국내산 닭입니다. 우선 닭을 이렇게 보시면 닭다리살 같은 경우는 손질을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이런 지방층들 보이시죠? 이 안쪽에도 보시면 이런 지방층들이 있는데 이런 지방층들이 아까 제가 느꼈던 닭 비린내를 나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쪽 보시면 약간 연골 같은 것도 조금씩 남아있어요. 이렇게. 이것들을 손질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이쪽에 있는 지방부터 제거를 하도록 할게요. 되도록이면 눈에 보이는 조금 많다라고 생각되는 지방들은 제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안쪽도 이렇게 부위별로 이렇게 있는 지방들 제거를 해주시고요. 큼지막하게 있는 지방도 이렇게 밀듯이 고기를 칼로 밀듯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지방만 딱 나오거든요. 이 지방 제거해 주시고 껍질은 그대로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거 지방 제거한다고 고기를 다 잘라버리면 이게 닭인지 뭔지 모르게 되니까 여기 보시면 뼈 조각 같은 거 조그맣게 있는 것들도 제거를 할게요. 이렇게 어느 정도 제거가 됐는데요. 그리고 여기에 칼집을 두꺼운 부분을 살짝 칼집을 잘 익을 수 있도록 칼집을 살짝 이렇게 넣었습니다. 두꺼운 부분에 살짝 칼집을 넣었어요. 그리고 껍질 부분에도 칼 끝으로 살짝씩 이렇게 칼로 살짝씩 구멍을 내주시면 익을 때 기름도 잘 빠져나오고 되게 맛있게 됩니다. 쪽에도 구멍이 다 났죠. 여기에
동일하게 소금을 가지고 이렇게 양념을 잘 뿌려주시고요. 소금 잘 묻게끔 골고루 반쪽도 적당한 양의 소금을 뿌려주시면 됩니다. 많이 뿌리시면 짜요. 이렇게 하면 닭 손질은 끝난 겁니다. 어려운 거 없죠. 소금을 뿌리고 한 10분 정도 놔두시면 되거든요. 닭은 한쪽에다 치워주시고 닭이랑 굉장히 궁합이 좋은 마늘, 저는 오늘 마늘 열알 사용할게요. 마늘 항상 사용하실 때 이 끝부분 다 제거하시고요. 마늘 꼭지 부분은 항상 제거하시는 게 좋습니다. 배가 아플 수도 있고 식감이 좋지 않아요. 어느 정도 크기는 맞아야 되니까 좀 작은 걸 기준으로 크기를 좀 맞춰주세요. 다 균일하게 익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로 하면 통 크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준비했고요. 이제 10분이 지났는데 지금 보시면 이 껍질 위쪽으로 약간 물 수분이 다 올라왔거든요. 양쪽으로 다. 이 수분을 키친타올로 꾹꾹 눌러서 이렇게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수분을 잘 제거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이거. 그리고 버너 준비하시고요. 닭을 올리기 전에 오일을 3숟가락 정도의 충분한 오일을 넣어주세요. 약불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다가 팬 온도가 올라오기 전에 물기 제거해두었던 이 닭다리살을 이렇게 넣어주세요. 치킨 굽는데 무슨 오일을 이렇게 많이 뿌리지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오일이 충분히 들어가야지 이 껍질 안쪽에 있는 지방들까지도 기름을 녹이잖아요. 사이사이 그리고 살 중간중간에 있는 비계들까지도 싹 녹여가지고 나오게 되는 원리거든요. 그러면 지방이 냄새의 주범이니까 지방이 녹아서 나오면 냄새가 없어지는 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이게 하나의 팁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넣었을 때 밴딩이라고 오그라들 수 있기 때문에 눌러가시면서 초반에 익혀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껍질 부분이 균일하게 익을 수 있습니다. 기름을 충분히 묻혀가지고 불이 약불이어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 좀 눌렀기 때문에 닭이 구부러지고 그렇지 않죠? 한번 뒤집어 볼게요. 네, 지금도 색깔이 균일하게 노란빛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잘 되고 있네요. 이렇게 중약불에서 고루고루 익혀야 지방도 다 빠져나올 수 있어서 껍질도 굉장히 바삭바삭해지고 속은 촉촉해집니다. 그리고 한번 뒤집어 봤을 때 황금빛이 됐네 라고 했을 때 여기에 이런 종이 호일을 이렇게 크기에 맞게끔 잘 접어서 올려주시고 여기에 냄비처럼 무거울 수 있는 것들을 균형을 맞춰서 놔주세요. 저는 이게 좀 가벼우니까 이것까지 올릴게요. 이렇게 하면 무게가 충분히 있으니까 이게 움직이지 않겠죠? 그리고 이 주변에 지금 기름이 있잖아요. 이 주변에다가 아까 썰어두었던 마늘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은은하게 오일이 뽑아져 나오면서 닭까지 마늘 향이 전달이 될 거예요. 이 상태로 그냥 안 보셔도 되거든요. 한 10분 정도 놔두시면 그냥 익습니다. 할 게 없이 가만히만 놔두셔야 돼요. 이거 마늘도 좋지만 좋아하시는 감자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으시면 이때 넣으시면 됩니다. 당근이나 감자 같은 것도 지방을 제거했기 때문에 좋은 닭향이 나올 텐데요. 그 닭향과 갖가지 넣은 재료의 향들이 어우러지면서 굉장히 맛있어질 거예요.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하실 때 닭 가슴살을 많이 이용하시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닭 다리살 이렇게 지방을 오늘처럼 제거를 하신 다음에 드시게 되면 이 닭다리살이 전 더 좋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닭다리살 같은 경우는 단백질도 충분히 들어있을 뿐더러요 비타민 B3가 풍부해서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를 촉진하고요 피로 회복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슴살도 드시지만 이 다리살을 드셔주는 것도 운동을 하고 나서 몸을 회복하는 데 굉장히 좋다는 거죠. 닭 가슴살과 닭 다리살은 칼로리로 따지고 보더라도 30칼로리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슴살은 약간 조금 더 맛이 없으니까 더 맛있는 닭다리살로 이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마늘을 듬뿍 넣어서 드시면 마늘은 굉장히 강력한 항염증, 항균 효과가 있으니까免疫力도 높여주고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관리에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죠. 이렇게 드시는 것도 굉장히 다이어트에 좋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막 흰쌀밥 먹고 빵 먹어버리면 안 되지만 여기에다가 드시고 싶으신 야채 같은 거 아니면 냉장고에 요리하다 남으신 야채들을 곁들여 드시면 정말 금상첨화일 것 같아요. 지금 보글보글 소리가 들렸는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익고 있는지. 와, 보세요. 이렇게 균일하게 익고 있는 거.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아주. 지금 마늘에서 천천히 향이 뽑아져 나와서 되게 좋은 향이 나요, 지금. 오늘 이렇게 알려드린 대로 한번 익혀 드셔보시면 정말 맛있을 겁니다. 뭐야, 소금 맛인데 왜 이렇게 맛있어 할 정도로 정말 맛있거든요. 이것도 인생 레시피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오, 색깔 너무 좋죠. 이 상태에서는 더 이상 이 무게가 필요 없어서 냄비는 치워주시고요. 살짝 기름 묻혀가면서 이제 마무리로 다 익히시면 됩니다.
오일에 마늘 향이랑 다 배어있기 때문에 지금 벌써 냄새가 충분히 좋은 냄새가 나네요. 처음에 구웠던 방법으로는 고소한 향이랑 잡내랑 같이 올라왔었는데 지금은 마늘의 좋은 향이랑 닭고기의 고소한 향만 올라오고 있어요. 여기에 로즈마리 넣으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은 좀 간단한 방법으로 알려드리는 거라서 로즈마리까지는 넣지 않았는데 로즈마리도 궁합이 잘 어울립니다. 마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약불로 익히면 천천히 은은하게 향이 배요. 센 불로 뽑아낸 오일 향이 다른 향이 나거든요. 은은하게 배어 있어서 가끔씩 한번 이렇게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마늘만 이렇게 천천히 익히셔가지고 한 10분 정도 익히신 다음에 이거 밥에다 넣고 간장 넣고 밥 비벼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마늘 비빔밥. 마늘 맛이 빡 이렇게 정말 요즘 많은 분들이 저에게 뭐 이 요리도 해달라 저 요리도 해달라고 문의들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거 다 하나씩 생각하고 있으니까 의견들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어떤 거 알려드리지 하다가 고민하다가 못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레시피가 너무 어렵거나 이해가 힘드실 것 같은 것들은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시각에서 알고 싶어하는 요리법 같은 게 있으면 그런 것도 의견 주시면 제가 꼭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와우 컬러가 엄청납니다. 지금 뒷면은 한 번도 팬에 닿지 않았습니다. 뒷면은 이렇게 뒷면을 팬 안 대고 익혀야 좀 더 촉촉한 맛이 나요. 뭐 이거는 약불로 가만히 놔두고만 있으면 되는 요리니까 이렇게 닭다리살 사다가 한 번씩 편하게들 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되게 편한 요리법인데도 불구하고 맛은 엄청 맛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조금 걸린다는 거. 좀 고기를 많이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뭐 냉동이지만 브라질산 닭을 사용하시면 브라질산 닭은 좀 크거든요. 그게 좀 나을 수 있어요. 국내산 닭들은 좀 작게 유통하다 보니까 토종닭 빼고는 큰 게 없거든요. 많이 드시고 싶으시면 여러 개를 하셔도 되지만 뭐 브라질산으로 조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각자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 10분 정도가 오, 컬러 보세요. 컬러 보이시나요? 컬러가 보이시나요? 컬러 너무 이쁘죠? 아주 크리스피하게 됐습니다. 마늘도 보시면 노릇노릇하게 천천히 잘 익었죠? 이 기름들 되게 굉장히 좀 많이 나왔는데 이 기름도 되게 맛있거든요. 좋은 올리브 오일이기도 하고 저는 이 기름도 다 먹기 위해서 냉장고에 가지가 있어서 가지를 좀 넣을게요. 기름에다가 가지를 넣으면 이제 가지가 이 기름을 싹 빨아먹겠죠? 냉장고에 있는 것들 남은 것들 있으시면 같이 곁들여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기 부분은 한 1분 정도만 익히면 됩니다. 두꺼운 고기들은 충분히 더 익히세요. 살짝 가위 같은 걸로 잘라보시고 안 익었으면 더 익히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제 바닥은 살짝 이 정도까지만 익히시고요. 어느 정도 다 익었으니까 자, 고기를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잘 익었죠? 여러분 보시기에도 색깔 너무 이쁘죠? 지금 너무 고소한 향이 올라오는데요. 너무 맛있는 냄새 나요. 이게 잘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를 구분을 하려면 소리를 들어봐야 되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들리시나요? 껍질이 바삭바삭 해가지고 칼이 이런 소리가 나야 돼요. 보세요. 오, 이런 소리가 나야 됩니다. 그럼 껍질이 굉장히 바삭하게 익었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껍질이 바삭하게 익었기 때문에 드실 때 이 방향으로 잘라버리면 껍질이 다 찢어지거나 부서져 버리니까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칼을 이렇게 들리시나요? 바삭 소리. 그죠? 이렇게 안쪽도 보시면 촉촉하게 육즙이 남아있어요. 엄청나게 부드럽죠?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끝쪽이 바삭바삭 할 거니까 한번 먹어볼게요. 너무 바삭해요. 너무 바삭하고, 너무 맛있어요. 아까 구웠던 마늘도 하나. 와. 여러분. 마늘하고 닭다리살의 콤비는 정말 최고네, 최고. 냉장고 파먹기 한 가지랑 이렇게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되게 맛있거든요. 한 조각 더 먹어볼게요. 껍질 너무 바삭하고 비린내 정말 하나도 안 나요. 너무 맛있어.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닭다리살을 구워보았는데요. 오늘 두 번째 보여줬던 껍질을 바삭하게 익히는 방법은 어렵지가 않으니까 따라해 보시고요. 이렇게 한 가지씩만 더 포인트를 더하더라도 고기를 굉장히 맛있게 구울 수 있거든요. 닭다리살 꼭 사오셔가지고 꼭 만들어 보시고요. 여기에 집에 있는 남은 채소들 넣어가지고도 풍성하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한 식탁과 맛있는 식탁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닭다리살 굽는 법이 도움이 되셨다면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많은 분들에게 이 레시피가 제공되는 기회가 생깁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여기까지 로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